자,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본 최상목이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이 살기 위해서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공범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조건을 다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한 좀 궁여지책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다가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만족을 주면서 본인의 생명을 더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최상목 개인의 그 소위 말해서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판단이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고 특히나 지금 이 혼란기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상설 특검을 지체 없이 추천 요청을 하는 이 두 가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부권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한 법안만 거부권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뭐 2개의 거부권을 다 뭐 정치적 비난 들으면서 쓰겠다 그러면 국회가 전 재의결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헌재재판관 3명 임명과 상설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 쓰여진 대로 뭐 더하고 빼고 뭐 해석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권성동에 사인 받아와라라고 지금 법을 창조해 버리니까 아니 그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무슨 권성동 말 안 되면은 뭐 헌법이 그 뒤로 밀려납니까? 뭐 헌법 위에 우리가 법당 개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만은 헌법 위에 권성동의 말이 있습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아니, 그래서 저는 어디에 권위를 예. 지금 두고 지 있는 겁니까 지금? 변호사님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예. 대단히 원칙적인 예, 예. 법이론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저 개가 똥 먹는다고 야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거 없으면 먹는 겁니다. 개는 사람과 달라서. 근데 지금 저들이 반헌법적으로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법위에서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계엄령 이후에 독재성을 실물로 확인했지 사실은 검찰 독재가 이미 지난 2년 반 이상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내란 네. 사태가. 그런 가운데 헌법이라든가 절차 실정법이 유지가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 법적이고 또 이성이 합치되는 판단을 우리가 최상목한테 요구는 하지만 그러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짓 하라고 윤석열이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요 정도까지 빨리 그 과일은 수확하고 빨리 날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보다 강력한 단계로 일단 접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일보 진척이니까 일단 이것은 수용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이고. 저도 이상호 기자님 말씀 좀 받아서 하면 예. 어쨌거나 전 물꼬는 튼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미 6명 있을 때는 이 선고까지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7명 있어야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만장일치일 때는 가능한데 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안 되는 선고가 거잖아요. 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죠. 2명이 들어왔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한 명 해줄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보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와. 근데 근거를 지금 뭐 국회의장 포함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본인 입장에선 더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대한 고민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 정리해라. 다시 한번 촉구했고요. 저는 우리 그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겠다. 권한쟁의 심판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툴 갖고 지금 나름대로 방안들을 갖고 공식적으로 여론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행이라는 우리 그 최상목 씨가 대행이 조만간에 전 입장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와 있는 팩트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비방이나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치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인도 아마 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낯간지러웠을 수가 있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 한덕수 그러니까
저 국무총리 대행의 어떤 뭐를 뜻을 받아서라는 말을 존중한다고 하죠. 존중해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들이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파악해보고 했을 때 굉장히 이판사판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소위 지금 와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척을 해봤자 형사상에 87, 내란죄 부분을 면하기가 어렵다. 87조의 그 처벌,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부서권에 대해서 흐지부지 돼 있었기 때문에 처벌 당하는 걸 피하기 어렵다. 이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굉장히 이 개인에 대해 비방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중요한 게 걸려 있잖아요. 윤석열이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보지도 않고 차관 보한테 줬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그걸 보지를 않고 차관보한테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요번에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비상,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옛날 국보위 같은 걸 만드는 예산을 확보해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아마 저희가 보지 않았어도 자명한 거는 야, 이거 소위 투덜투덜 하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란 말이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상식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다 덮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실수한 거죠. 쪽지를 내가 갖고 있다 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남이 그걸 뭐라고 못했을 텐데 자기가 보지도 않고 줬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만천하에 이게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지금 최상목 씨가 거꾸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내란죄 처벌에 얻어 걸리게 됐습니다. 역으로 거꾸로.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옛날 박근혜 탄핵 때 일종의 이제 조사 받으면서 그 뒷 이야기가 오픈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대략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최상목이 이야기했던 두 사람의 임명, 한 사람의 임명 보류는 국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서 폐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것이 되살아났다. 왜 이런 논리가 됐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 세 분의 말씀은 명확하게 곧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는 수순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얘기하면서 이것은 일단 더 이상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결국 임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한다. 그러면 최상목의 손으로 임명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절대다수 여론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게 워낙 지금 그 세계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냐. 자,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민주당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됐던 아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여야 합의 가능성도 없다. 외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될 만한 상황이 없다. 그럼 최상목 씨가 말을 바꿔서 임명할 수 없다. 임명된다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권한쟁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임명되는 거지 최상목이 임명한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끌고 논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여야 합의 안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이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2명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전보다는 좀 물론 헌법 파괴 부분은 저는 계속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실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체포와 이게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데 체포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최상목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눈치 안 본다고 봅니다. 지금도 네.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뭐 밤마다 전화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저는 변수로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권한쟁의를 지금 넣는데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본인들이 당사자인 거예요. 지금도 헌재 공보관이 계속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권한쟁의를 우원식 의장님이 전 잘 청구했다고 보고 헌재에서 어떻게든지 저는 결정을 내릴 걸로 보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 임명하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헌재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네. 매일 그 브리핑을 통해서 헌재는 헌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도 저는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하고요. 그 판단 속에서 결정이 내리면
그야말로 최상목 대행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뭐 그렇게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자, 오늘 헌재에서 예. 헌재에서 오늘 뭐 뉴스가 났습니다만 네. 한덕수가 청구한 거랑 조국 장관이 청구한 게 법리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뒷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심리하겠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거 제출하면 이것도 바로 거기로 네. 아마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다. 심리가 예. 이루어질 것 아니 그래서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최상목이 굉장히 지금 좌우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요 한 주가 굉장히 가슴 졸였거든요. 사실은 한덕수도 권한대행의 신분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총리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안 받아들이고 만약에 뭉갰다면 그렇죠. 이런 완전히 이제 산으로 가서 꼬였을 상황에서 그렇죠. 이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한 발 한 발 어렵게는 지금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자체도 요 국면에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는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할 이야기를 확인시켜줬는데 그것도 이번에 최상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긴 선고 가능한지 여부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그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교수님 왜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듣고 봐라 너가 지금 하는 거 다 엉터리잖아 라고 국힘이나 최상목에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정말 새롭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분노도 안 일어날 정도까지도 아주 한심한데요.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어쨌든 2분 임명된 것 약간은 진일보가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국 된다라는 결론은 저희가 다 마찬가지고 이제 방법론 부분이라서 마침 헌재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합니다. 헌재가 이 결정에 대한 결정 부분, 결론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돌아와서 난장판을 칠 때 책임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인내심만 갖고 가면 다 정상화 우리 손으로 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아까 그 탄핵 관련해서 아까 하나만 좀 네. 빠뜨렸는데 저는 그래서 최상목 같은 경우도 뭐 달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계속 압박해서 저는 최상목을 움직이게 만들자라는 주의인데 뭐 여기서 이번에 최상목이 지금 한 명 임명 안 했으니까 날리자. 뭐 탄핵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탄핵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이제 선뜻 그 움직여지지 않냐면은 최상목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호가 오나요?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서 네, 다음 이주호, 사람이 예. 승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쓰레기차 빠지면 분뇨차 오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최상목이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이게 이 내각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된 인간들이고 다 사실은 내란 범들이라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최상목 정도가 뭐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이 여론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조금씩 끌고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위기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인 판단 갖고 한 가지 있습니다. 팩트만 저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게 되면 국무위원 숫자가 15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에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돼서 국무회의 즉 정부 기능이 무기력화돼서 처음에 왜 원안으로 굉장히 막 검토하고 했었던 5명 뭐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정부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